중동 지역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월 15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동부와 시리아 남부를 동시에 공습했습니다. 국경 너머로 미사일이 쏟아졌고 이번 공습으로 단 하루 만에 사망자 수가 최대 3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폭격 대상은 헤즈볼라 무장 조직 드루즈 민간인 시리아 국방부였으며 이번 공습은 단일 작전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연속 공격이었습니다. 중동은 지금 또 하나의 전면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이미 예고된 충돌의 전개였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국경 긴장과 무장 세력의 재무장 움직임, 시리아 내 소수민족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이 겹치면서 이번 공습은 예고된 충돌처럼 터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이스라엘의 안보에는 타협이 없다며 국경을 넘는 선제 타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이란의 군사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다시 병력을 집결하고 있었고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 지역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군은 베두인 무장 세력의 납치 약탈 사건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드루즈 지역에 진입했지만 그 과정에서 무차별 체포와 주민 희생이 발생했고 이에 분노한 드루즈 민간인들과 자위 조직이 무장 저항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정부군 검문소를 점거하고 차량을 불태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움직임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했고 레바논과 시리아를 동시에 겨냥하는 예방적 공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공습은 표면상의 자위 조치로 보기에 지나치게 광범위했고 치밀했습니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민간인 피해가 크게 발생했고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공습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미국, 러시아, 이란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갈등의 전선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군사작전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전개됐습니다. 레바논 동부의 무기창고, 시리아 남부의 드루즈 거주지, 그리고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핵심 군사시설까지 서로 다른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다축 공습이었습니다. 공습은 단일 작전이 아닌 서로 다른 목표를 겨냥한 다방향 공세였습니다. 레바논 동부 베카벨리는 헤즈볼라의 무기창고와 훈련 캠프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12명이 사망했고 이 중 5명은 헤즈볼라 전투원, 나머지는 시리아계 민간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갈란트 국방장관은 헤즈볼라가 라드완 특수부대를 레바논 남부에 재배치하고 국경 인근에 지하터널과 무기 저장고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편된 전력을 선제적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국경 침투가 현실이 된다라고 분석했고 이에 따라 선제적 자위 공격이라는 프레임 아래 공습을 단행하며 이를 명확한 경고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시리아 공습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이 드루즈 민병대를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이번 공습을 단행했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 지역에도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곳은 드루즈 소수민족 공동체의 중심지로 최근 시리아 정부군이 베두인 무장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진입하면서 같은 시리아 내부 세력이며 정부군과는 대립적인 관계인 드루즈 민병대와 무장 충돌이 발생, 내전 수준의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같은 나라라고 해서 같은 편은 아니고 정부군이 강제로 진입하고 지역 민병대가 자기 공동체를 지키려다 싸움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충돌 상황을 국경 인접 드루즈 공동체 보호로 규정하고 스웨이다 내 정부군 차량, 탱크, 지휘소를 타격했습니다. 공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지 시간 16일 새벽 다마스쿠스에 위치해 있는 시리아 국방부 본부와 대통령궁 인근까지 공격을 확대하며 시리아 정권에 대한 압박과 경계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공습이 아닌 두 개국의 안보 지형에 동시에 개입하려는 이스라엘의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의 무력 확장을 막기 위해 공격했고 시리아에서는 드루즈 소수민족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시리아 정부를 압박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전략 목표를 한 번에 실행한 이례적인 공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외부 공세는 곧 내부로 번졌고 그 전략적 부담과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대한 불안이 국내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파르딕 초정통파 정당 샤스는 이번 공습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에서 이탈을 선언했고 야당 대표 야이르 라피드는 이를 국제고립과 방역 위험을 키운 자충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도 비판적입니다. 진보 성향의 하레츠는 이번 작전에 대해 안보 강화가 아닌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선택이라며 네타냐후 정부의 전략을 우려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일부 예비군 조직과 전역 군인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이어진 재소집과 장기 동원으로 인해 병력 내부에서는 극심한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전선을 확대하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끝없는 전쟁에 끌려다닌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일부는 네타냐후 정부가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해 군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표출되고 있고 장기 복무에 비해 사회적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르며 내부 지지 기반은 점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소집과 확전 속에서 전쟁에 대한 열정보다 피로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조용한 절망이 내부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 국제사회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 긴급회의를 열고 즉각적인 정전과 무력 충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중동 전역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도 이번 공습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군사 행동은 중동 정세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스라엘 측에 공습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스라엘과 비공식 긴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공습의 확산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동 및 아랍권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등은 아랍연맹을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랍연맹은 1945년 결성된 아랍 22개국의 지역협의체로 회원국 간 정치적 연대를 바탕으로 중동 문제에 공동 대응해 왔습니다. 이들은 이번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을 주권 침해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공습 대상이 된 시리아 정부 역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시리아 전 부통령 파르쿠 알 샤라아는 드루즈 보호는 시리아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스라엘의 군사 개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내세운 드루즈 보호 명분을 정면으로 반박한 발언입니다. 비록 드루즈 민병대가 시리아 정부군과 충돌 중이지만 시리아 정부는 이들을 자국 내 소수민족 공동체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사 개입은 명분을 막론하고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이다 지역 드루즈 민병대 측은 공습 이후 시리아 정부군과의 일시적 휴전에 합의했지만 지역 내 긴장 상태는 여전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드루즈 지역 사회는 이번 공습으로 자신들이 국제적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외교적 경고와는 별개로 이란과 헤즈볼라 그리고 러시아는 보다 직접적인 군사 대응 움직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주요 거점을 타격하자 이번 행위는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레바논과 시리아에서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헤즈볼라를 군사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온 이란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즉각 전면 보복을 경고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남부 레바논 국경 일대에서는 헤즈볼라 병력과 중무장이 재배치되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를 또 다른 전면 충돌의 전조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라크 시리아 접경지대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헤즈볼라와 연계한 대리방역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주권 국가에 대한 공습은 중대한 도발이라며 중동 내에서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 군사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핵심 후원국인 러시아는 이번 공습을 자국이 전략적으로 지원해온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시리아 남부 지역에 군사 고문단을 주둔시키며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란과의 군사 협력 확대 가능성이 수면 아래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정보당국은 시리아 내 무력 충돌이 단순한 내전을 넘어 다자간 지상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중동 내 기존 갈등선 위에 새로운 전선의 도화선을 던진 셈입니다. 각국의 반응은 단순한 국지전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군사작전 하나가 외교, 안보, 종교, 민족, 대리전까지 얽히며 중동 전체의 지정학 균형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동의 갈등은 다시 직접 충돌 대신 외부 세력의 개입과 대리 세력 간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GPS 교란 장치와 통신망 차단 장비를 가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레바논 남부와 시리아 스웨이다 지역에서는 외부 통신이 두절되었고 시민 언론과 인권 감시 단체의 활동도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시리아 내부에서는 SNS 활동가와 민간 언론인들에 대한 검열과 체포 사례가 보고되며 전장 너머에서 또 다른 침묵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은 군사적 충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 일대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다름 아닌 민간인들입니다. 스웨이다 지역은 드루즈 공동체의 밀집 지역으로 주거지와 병원이 파괴되었고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폭격으로 인한 화재와 구조 지연, 의료 인프라 붕괴는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현지 NGO와 UN 기구는 의료 인력 부족과 약품 공급 차단, 구조 실패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규모 난민의 발생입니다. 수천 명이 국경을 넘거나 산악지대로 피신했으며 UN 난민기구는 수만 명의 실향민 발생을 예고하며 중동 접경지에 새로운 난민촌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와 국제적 십자위원회 등 주요 구호단체는 스웨이다 지역에 의료 인력을 보내려 했으나 이스라엘 공습 후 군사 통제와 도로 폐쇄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과 UN 난민기구의 지원팀도 피난민을 위한 임시 거처와 식량을 전달하려 했으나 교통로 파괴와 안전 문제로 작전이 지연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진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수천 명이 음식과 물 없이 고립되어 있다고 경고하며 국제사회의 긴급 통행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단순한 보복 작전이 아닙니다. 두 지역을 동시에 공습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군사 전략의 다중 전선화, 즉 중동 내 자국 안보를 넘어선 영역 확장형 군사주의의 신호로 읽힙니다. 이 작전이 촉발한 여파는 이스라엘의 전략적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리아 내 반정부 민병대에 대한 개입은 사실상 내전에 개입한 것이며 레바논에 대한 폭격은 이란과의 직접 대립을 부를 수 있는 중대한 지정학적 도박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 역시 이 공습을 정당한 자위권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과 아랍권,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도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습이 시리아와 레바논 내부의 무장 세력 재결집, 그리고 이란 러시아의 간접 개입 강화라는 장기적 대결 구도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태는 중동 외교 지형에도 큰 균열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수교 협상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최근 복원되었던 이란 사우디 외교 관계 역시 다시 냉각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재하던 신중동 평화 구상은 사실상 멈춰섰고 중동은 다시 각국의 군사동맹과 이념 대결의 무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면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성이 울리기 전에 조용한 뇌관은 이미 터졌습니다. 이번 공습은 단순한 방역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긴 전쟁 서막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 정당한 자위권 행사 혹은 예고된 확전의 도화선이었을까요?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 고조된 중동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전쟁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